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시장은 아직도 연휴를 이어가고 싶었나 봅니다. 오늘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수급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 계속 지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기는 합니다. 좀 미약하기는 하죠. 그래도 들어왔고요. 기관은 5천억 원 넘게 덜어냅니다. 요즘에 기관이 좀 덜어내면 지수도 함께 빠지는 모습, 그 양상 보여지고 있는데 흐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49선에 마감됐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이저 수급 같이 빠졌는데 개인이 또 고스란히 담아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866선에 종가 형성했네요. 자, 그럼 시총 상위 종목 보면서 또 수급 흐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밤에 엔비디아가 막판 1시간 마감을 좀 남겨놓고 하방 압력을 받았던 모습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었는데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던 반도체 투톱 두 가지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내 내림권역을 보여주면서 마감은 1.6%의 하락을 보여줬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반등 시도를 좀 하나 했는데 결국에는 파란불로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저PBR 키워드를 안고 좀 기세등등했던 현대차와 기아 오늘은 2%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그런데 기세등등했던 쪽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은행과 또 지주사인데 특히나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또 활발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상단 보겠습니다. 상단 보면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정말 크게 빠졌는데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각계정투 양상이 보였거든요. 내일부터 그리고 인터배터리까지도 개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 옥석 가리기부터 상세한 가격 전략 챙겨가실 수 있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와 정말 다른 색깔의 시장이 좀 보여졌는데 그래서 또 고민 많이 쌓이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고민 덜어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저희와 함께 지금부터 종목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투자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뒀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니까 영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통해서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떤 시장에서든 이길 수 있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키워드는 가치주 장세 지속되나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죠. 생각보다 조금 약했던 목소리에 실망하셨던 분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금융위원장의 페널티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서 아직은 회의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증권가의 시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추후에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든지 ETF가 개발된다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제 지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추가적인 이벤트들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올해는 가치주가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생각에 대해서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관련 종목으로 엮이는 자동차, 보험, 금융 그리고 유통까지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정말
천장 실종 엔비디아입니다. 간밤 애플, 테슬라 모두 다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역시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는 무려 3% 넘는 상승세를 또다시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엔비디아는 양진혁 멘토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목 놓아 외쳤던 종목이기도 하죠. 올해에만 무려 7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CEO인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한 3.51%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해서 무려 그 가치가 92조라고 합니다. 지금 주가가 또 올랐으니까 이 기업 가치도 더 오르게 됐겠죠. 정말 부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의 이 엔비디아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한 모습입니다. 강력한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테슬라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테슬라와는 다르다. 테슬라와 달리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을 하고 있고 이 엔비디아의 제품은 정말 없어서 못 살 정도인 것 아직까지도 그렇다라면서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역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할 테고요. 이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최대로 수혜받을 수 있는 관련 종목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알려드렸습니다. 수익 배틀 3장 팍스탁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반갑습니다. 멘토님 소개부터 얼른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멘토님과 함께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번 시즌 수익률 1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1시간 동안 어떤 올해 투자의 방향성과 어떤 쪽이 돈을 벌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에서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듣고 명심하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또 멘토님이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프로그램이 또 수익 배틀을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계속해서 멘토님 5분이 또 6분이죠. 한 팀은 또 2분이니까 6분이 배틀 중에 계신데 1위를 달리고 계세요. 근데 심지어 범접할 수 없는 수익률을 달리고 계십니다. 어떤 수익률인지는 잠시 후에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저희 지금은 강펀치 키워드 잡아주신 것부터 보도록 할 텐데 1위를 달리고 계신 멘토님의 강펀치 키워드는 또 어떤 키워드일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가치주의 장세가 지속되나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잡아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걸 또 키워드 포인트로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가치주라고 하면 사실 범위가 좀 넓잖아요. 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슈로 잡은 거, 그리고 지난주에도 좀 비슷한 이슈로 이런 것들을 잡아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장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시대의 흐름을 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지 투자자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에 예를 들어서 기아차라든지 저의 포트에서도 기아차가 마이너스 4%인가 5%였어요. 근데 이제 수익이 전환이 되었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기아차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또 은행주라든지 뭔가 이제 밸류 PBR이 낮고 기업 실적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원년이다라는 것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카카오가 많이 올랐을 때 7만 원, 8만 원에서 9만 원, 10만 원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카카오 너무 많이 올랐어 했는데 그것이 17만 원, 18만 원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기아차나 이런 거를 얘기하면요. 그때 당시 카카오를 못 사셨던 분들이 똑같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늦은 거 아니냐? 엔비디아 늦은 거 아니냐? 기아차나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그 시세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 시간대 말씀드리면서요. 동참하시라. 그래야지 꼭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치주라고 하면 멘토님께서 콕 집어 말씀해 주시는 게 자동차주, 그중에서도 기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러기보다 이제 PBR 자체가 지금 현재 시점이요. 예전에 우리 일본 증시에 종합 상사들의 투자했던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한 3, 4년 전 모습이에요. 3, 4년 전에 이런 딱 시기에 워렌 버핏이 투자해서 3년 이후에 뚜껑을 까니까 지금 세 자릿대 몇백 프로, 100%, 200%의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요. 네. 최근에 뭐 단기적인 뭐 흐름은 있겠죠. 하지만 기아차 제가 조언해 드리는 종목과 제가 지금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인 상승을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거의 그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멘토님은 어떤 부분을 또 보고 계실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이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PBR 1배 미만의 주식들이 너무 널렸어요. 전체적인 주식들 그리고 중소형주에는 더 많습니다. 거의 많은 한 60%의 중소형주들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 시장에 돈이 몰리게 될 것이고 상승을 할 것인데요. 그럼 그중에 예. PBR 낮은 종목들 아무거나 다 봐도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아차라 이런 것들을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초입이라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바뀌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시총 1위를 청기누설을 하나 할게요. 이 시간대 내주게 되어 있어요. 정말요? 시가총액 1위가 될 주식을 사야 되는데요. 정말 이거 거기에 대해서는 청기누설인데요? 방송에서 제가 언급하기보다 설명을 드리니까 노란톡방에서 오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역대급 천기누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 흐름의 근원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시장의 흐름을 또 크게 이해를 해보시고 꼭 함께 멘토님과 이 종목의 전략 더 세세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좀 더 이야기를 챙겨볼까요? 네. 가치주 또 챙겨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실적도 좋았던 종목이고 또 계속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들 중에 기아도 수익을 내주셨던 종목이죠. 자랑 좀 해주세요, 멘토님. 네, 일단 이제 노란톡 방에 제가 이 방송에서 다 언급됐던 것들을 매수하셔서 수익을 많이 보신 분, 뭐 어떤 분에게는 큰 수익일 수도 있고 이분에게는 뭐 자금이 크기 때문에 좀 작은 수익일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이 좋죠. 뭐 효성중공업 역대급 실적이 발생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지금 매출이 5배 늘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잔치 벌어진다. 그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아가 그러고 있고요. 한올바이오도 800% 이상 그런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현대차도 오늘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의 월급이 줄었답니다. 연봉이 5년 전, 6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성과금도 반토막 났고 연봉이 줄었지만 기아차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대표적인 종목군들이에요. 이런 군들은 실적이 늘어나고 그 가치가 그 전까지는 많이 쳐주지 못했다는 거가 이제 주가가 원상복귀해서 적정한 주가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못 올랐던 것이 그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그 가치주라고 했을 때 딱 같이 연동해서 잡아주셨던 키워드가 저PBR이잖아요. 네. 근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모멘텀으로 꼽히는 건데 사실 5월까지 2차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그럼 정책 모멘텀이 또 뚜렷하게 이렇다 할 정책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면 5월까지는 좀 지켜두고 봐야 한다라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사두셔서 3년 뒤, 2년 뒤에 저는 뭐 2배, 3배 이상 그렇게 길게? 그렇죠. 네. 워렌 버핏 근데 3년 뒤에 100% 200% 수익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1년에 5%에서 8% 수익을 얻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2, 3년 뒤를 바라보고 공략을 해주시는데도 예.
거의 3주 만에 42% 가까운 넘는 수익이죠. 지금 아직 뚜렷하게 발표는 안 해드렸지만. 그 자체가 왜 그런 일이냐면은 이제 그런 흐름을 느끼는 분들이 네. 제가 말하고 있는 기관이나 연기금들이 그 종목을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 저랑 똑같은 판단을 하면서 이게 2년 뒤, 3년 뒤에 두세 배 오를 것이기 때문에 연기금, 외국인 기관들이 이런 종목을 사고 있어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인 이런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원년이다. 내년에 내후년에 그 2배, 3배를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00만 원 갔던 시기 예전에 많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어우 저렇게 비싸 100만 원짜리 어떻게 사했는데 현실 지금 가격으로는요 600만 원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게 된다면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린이도 수익 낼 수 있는 장이 오게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좀 길게 바라보지만 그 안에서도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수익 배틀 중에 1위를 달리고 계시거든요. 독보적인 수익을 또 담아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 담아주신지 보시면 아 이래서 또 명승부사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수익 담아가실 수 있는 전략은 생방송 중에 또 알려드릴 거니까 계속 방송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흐름, 시장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꼭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시장 공부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는 엔비디아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AI를 모르면 뭐 간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천장이 실종됐다라고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주가가 치솟다가 근데 잠깐 어제장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마감 얼마 안 두고서 하방 압력을 좀 받았어요. 물론 빨간불 마감은 했지만 하방 압력을 받았다는 데에 좀 시장은 또 의의를 두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 오늘 좀 반도체 쪽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는 그냥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좀 경계감 받았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해석해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더 많이 오를 것을 그러니까 원래는 한 5% 올라야 되는데 3%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방 압력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게 뭐 저는 하방 압력을 많이 받은 걸로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도 최근에 하니까요. 워낙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 음봉이 3번 떨어지면서 3일을 조정받았잖아요. 이런 조정 구간이 있는 법입니다. 주식이. 그러면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급등을 했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길게 본다면은요. 지금 역사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대에 제가 말하고 있는 저라든지 우리 앵커님이라든지 아나운서님이 이 영상으로 다 대체되는 시기가 오게 돼 있어요. 인공지능. 대체됩니다. 분발해야겠네요. 대체 안 되게. 글만 치면은 그 같은 얼굴인데 이게 난지 남인지 뭐 컴퓨터인지 절대 모르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제2의 산업 물결이 벌어지고 있는 혁명의 물결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부를 얻으시려면은 이 엔비디아 아저씨가 계속 엔비디아 아저씨예요.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인공지능. 벌써 3달째죠. 첫날 만날 때부터 엔비디아 저 사람 또 엔비디아 얘기하네. 또 엔비디아 얘기하네. PD님도 그러셨잖아요. 저 사람 뭐 엔비디아만 얘기해 자꾸. 방송 지루하게.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100번을 강조해도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아요. 그것을 계몽시켜서 수익을 보게 하려면은 지금이라도 사라 말씀드리면서요. 자, 올해 제가 엔비디아를 말씀드리면서 노란톡에 오늘자의 수익률 실계좌입니다. 실계좌. 이거 한 달 전에 샀던 엔비디아가 70% 한 달이 아니죠. 한 2달 됐나요? 70% 수익에 1,200만 원 수익이 발생되는데요. 뭐 실계좌입니다. 실계좌. 그리고 다른 분도 이렇게 인증을 하셨죠. 87%, 78% 가는 주식이 더 가는 것이고요. 무섭게 오르는 쪽에
열풍이 벌어지면서 이제 투기가 벌어지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과거 상승한 것처럼 주가가 더 폭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몰리게 돼서.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는 아직 어깨쯤에 있지 않나. 아직 많이 남았다. 그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또 이쯤에서 엔비디아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좀 새로운 투자처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생각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은 게 효성중공업을 제가 지난주 자리에 없는 사이에 또 큰일을 해주셨더라고요. 멘토님이. 네.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할 게 생산 효율성 부분에서 전력 관련해서도 지난주 어제 또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또 세게 움직였어요. 이 네. 부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또 계속해서 주목받을 거라고 보실까요? 뭐 종목 진단 시간에 제가 좀 더 말씀해 그 얘기를 주시겠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 테마를 좀 전망을 섹터를 먼저 좀 짚어주신다면. 네, 효성중공업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HD 현대일렉트릭 두 가지가 있죠. 있어요. 근데 네. HD 현대일렉트릭이 먼저 올랐고 이제 효성중공업이 뒤따라 오르고 있는데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 기업의 실적이 폭증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전력 저장 장치 ESS 관계와 함께 또 이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쓰이고요. 뭐 선박이라든지 미국에서 엄청난 이제 수출을 이뤄나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좋은 우량주고요. 이런 주식들이 이제 상승이 시작되었다.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구나. 출발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제 오르니까 나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AI 관련해서 또 전력 부분까지도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죠. 기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삼성전자 천기누설이다까지 언급을 해주시면서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AI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럼 삼성전자까지 짚어볼게요. 삼성전자도 그래도 남다른 노력을 하고는 있잖아요. HBM에서 좀 아무래도 SK하이닉스보다는 좀 뒤처지다 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의 그 뉴로모픽 관련해서도 그렇고 새로운 신규 사업처 관련해서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언제쯤 AI 관련해서도 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전망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근 또 메타 CEO 방안을 해서도 그래도 좀 좋은 탄력 받아갈까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또 기대감에 미치진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여기까지 짧게 얘기 드리면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인공지능 아저씨의 면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보다. 예전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서 1위를 했지만 하이닉스가 1위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래는 모르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이제 하이닉스에 투자했던 분이 많으셨고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분이 많으셨는데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분이 부자가 됐잖아요. 이제는 하이닉스에 투자하시는 분이 부자 될 차례가 아닌가. 뭐 그 얘기를 간략하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시대의 흐름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시선을 바라보는지 또 같이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시장이 바라보는 시선은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강펀치 키워드 첫 번째로는 가치주,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PBR 관련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는 AI 시대 또 엔비디아 관련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잡아봤고 다음 순서는 또 종목 이야기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상황실 연결해서 또 알아볼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바로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정호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어제 방송에 나오셔서 고영과 삼행 THK를 편입해주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역시나 오늘 편입 모두 다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주호 멘토님의 나노신소재가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주식팀 같은 경우에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매도 처리가 됐지만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한국 BNC입니다. 어제도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 또 장중에 18% 넘는 상승세
상승세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점 기준으로 6,530원을 만들어냈거든요. 정말 이 목표가 6,800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목표가를 터치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눈에 띄는 건요. 정말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은 효성중공업인데요. 수익률이 무려 22.34%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요즘 전력설비 관련해서 정말 핫한 종목을 또 들고 와 주고 계셨는데요. 오늘 역시도 8% 넘는 상승세를 또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 세 종목이나 목표가 달성을 한 모습인데요. 목표가 상향 조정할지 혹시라도 추가 전략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종목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 효성중공업과 같은 어마어마한 잭팟 종목을 또 편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오늘 제가 새롭게 준비한 탑3가 있어요. 편입한 종목이 정말 많잖아요.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률 탑3 종목 한번 뽑아봤습니다.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진짜 주식팀의 한국 BNC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4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위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의 효성중공업 역시도 오늘 장중에 8%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30% 가까운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정호 멘토님의 LIG 넥선 정말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9%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21% 가까운 상승률을 또 갖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이 세 팀의 멘토님과 함께 했더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도의 상승률을 다 누려갈 수 있었던 것이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합산 수익률 탑3 어떤 멘토님인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역시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주 후반 들어서 1등 자리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굳히기를 넘어서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혼자 질주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네요. 2위와도 격차가 거의 한 3배가량 된다라는 게 딱 눈에 띌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전 종목이 모두 다 빨간불이다라는 거 체크 다시 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2위 이정호 멘토님 역시도 수익률 더 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주식팀 역시도 3위 자리 오늘 안착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 또 들고 와 주고 계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서만 종목 편입 그리고 전략 변경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시청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놓치실 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팍스타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다시 보기 하시고 혜택 누려 가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원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멘토님, 제가 아까부터 멘토님이 공략해 주신 종목들 수익 얼마나 담아주셨는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정말 근질근질했어요. 리뷰를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지금 1위를 달리고 계신데 그냥 1위가 아니라 2위와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45% 넘게 주시고 계신데 예. 자, 어떻게 또 이런 수익 담아주셨는지, 어떤 자리를 또 잡아주셨는지 봐야겠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보죠. 한올바이오 파마부터 볼 건데요. 네.
제약바이오인데 또 3월, 4월, 6월까지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뭐 일정도 있고 또 신약 개발이며 뭐 관련해서는 뭐 이슈 개별 이슈 따라서 제약바이오는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개별적으로 개별 장세를 가져가기도 해요. 한올바이오파마는 또 어떻게 추후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 주가가 많이 내렸다고 주식을 사는 경향이 있는데요. 코스닥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죠. 뭐 2차 전지 섹터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도 있고, 제약바이오 여러 가지 가치주도 있고, 투자하시는 분마다 성향이 다르신데, 저는 2차 전지들이 이제 싸다고 지금 뭐 단기 매매 가능하겠지만 자꾸 들어가시는 게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시는데 주의하라 말씀드리겠고요. 주도주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가 뭐 보니까 오늘 외인들이 조금 뭐 들어왔네요. 이틀 연속. 그래서 뭐 양봉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주봉 차트를 보면요. 뭐 두 가지 경우 수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경우를 본다면은 이렇게 하락을 한번 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본다면요.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아니면은 바로 상승할 확률이 있는데요. 결국은 저는 어찌 되었건 4만 한 4,000원, 5,000원까지에는 2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요 목표가를 조금 2차 목표가를 43,000원으로 한번 제시해 상향 조정. 제시해 보도록 43,000원. 하겠고요. 네. 오늘 보니까 2차 전지 쪽은 내렸는데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최근에 HLB도 급등해서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이제 회사들이 오히려 내려오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관이나 외인들이 매도한 금액으로 오히려 바이오나 뭐 이런 쪽을 좀 사고 있으니까 가치주, 은행주라든지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한올바이오파마도 하나의 가치주라고 판단하고 계실까요? 뭐 그렇죠. 일단은 뭐 실적 자체를 본다면요, 요 회사가 한올바이오파마도 영업이익이 한 800%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한 800% 늘어나고 있고 순이익도 뭐 90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익률 회사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뭐 실제로 800% 증가됐어요. 그럼 주가는 800% 이상 올라야 되는데 주가가 별로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최근에. 근데 저는 뭐 다음 주나 중후반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다면은 뭐 급등도 가능할 수 있는 제가 효성중공업을 좀 잡았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들고 왔던 그날의 차트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그래서 관심주로 우리 시청자분들 꼭 넣어주시고요. 뭐 자세한 상황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니까 노란톡 꼭 오셔서 이번 장 주도주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43,000원까지 상향 조정 전략 수정해 주셨습니다. 일단 한올바이오파마는 또 가치주로 판단을 해주시고 어떤 가치를 또 띄고 있을지 기대감 더 실어보도록 하고요. 관련 전략, 가격 전략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생방송 주시해 주셔야 하지만 흐름에 관련한 이야기는 또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장중에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죠. 이 종목 많은 분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저 PBR 관련한 키워드 가진 종목들 중에서 은행주, 뭐 지주사 관련주는 또 많이 튀어 올랐는데 자동차 관련주는 또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 추후 전략도 어떻게 가지고 계실지 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뭐 지수가 좀 조정 오면서 눌림이 나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저 편입하고 나서 마이너스 4% 정도까지도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괜찮다. 지금이 더 맞아요. 기회다. 또 뚝심 있게 가야 된다 하셨잖아요. 지금 사시면 된다. 나도 마이너스 4%인데 근데 이제 와서 살 거랬던 분들은 이제 저보다 더 비싸게 사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려올 때는 과감하게 편입해야 될 주식 중에 하나가 뭐 현대차나 기아차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종목명은 이 현대차 EUV도 최근에 조정이 또 많이 나왔었어요. 나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 가치를 본다면요, 이 회사가 우선주가 의결권이 없잖아요. 의결권은 없지만 요 배당을 너무 많이 줍니다. 배당을 뭐 거의 지금 사시면은 배당을 10몇 프로 이상 뭐 받아가는 1년에 은행이자보다 높은 배당을 은행이자랑 상대가 안 되겠죠. 뭐 배당을 주기 때문에 최근에 외인 기관들이 몰리고 있다. 이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시고요. 많이 이제 올랐으니까 끝난 게 아닌가. 무서운 주식, 추세가 날카로운 무서운 주식을 사셔야 수익이 난다. 하락으로 무섭게 떨어지는 주식은 더 떨어지고요. 상승으로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현대차 EUV, 또 오늘 좀 조정이 나왔지만 기아차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올해가 원년일 것이다. 상승의 원년. 2년 뒤, 3년 뒤에 그때 기아차 살 걸 후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아와 현대차 EUV 관련해서 목표가나 네. 뭐 손절가 전략 수정은 따로 없고 계속해서 가져가면 될까요? 현대차 EUV는 이제 1차 목표는 달성이 됐고요. 네. 2차 목표를 전에 좀 제시해 드렸는데요. 거기까지 저는 홀딩 하겠다 말씀을 홀딩 전략으로. 2차 목표가 되겠죠. 네.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직 1차 목표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14만 원이 요번 시즌 전에 올 겁니다. 오게 되니까 뭐 그때 그리고 제의 요번 시즌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요. 더 공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시즌 목표 수익률이 100%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와. 이제 반 정도 오지 않았나. 예. 1위 더 굳히시겠는데요? 그러니까 두 달이니까 이제 여유가 많죠. 예전에는 이제 타 방송에서 한 달 기간이었는데 뭐 보통 80에서 90% 정도를 했던 방송 프로에서 나와서 해서 제가 최다 1위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두 달이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 정도의 수익은 저는 가져가야 되지 맞다. 자신감이 예. 물씬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현재 1위 달리고 계시죠? 이 1위 자리를 계속 지켜낼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꼭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죠. 효성중공업 볼 건데요.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또 추후 전략 어떻게 챙겨주실지 궁금한데 이게 또 AI 관련해서 전력 수요라는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습니다. 어제장 정말 탄력적이었는데 같기 때문에 이 이후에 또 더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까까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차트 보면서 좀 같이 점검을 해볼까요? 네, 효성중공업을 제가 가져왔던 날, 와. 동그라미 쳤던 날이에요. 네. 와, 진짜 어떻게 또 저 자리를 그날 잡아주셨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3%, 4%를 갔었어요. 근데 제가 주식을 깔아놓았는데 진짜 초능력 있으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올라갔고요. 글쎄요, 이거는 뭐 거의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 매수했던 날의 차트 모습을 보고 추후에 벌어질 일을 차트를 연상하셔야 되는데요. 저에게는 좀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예를 초능력 들어서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초능력보다 사람들이 제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카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사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네. 그런 카드를 보고 다음에 나올 도형이 저는 되게 쉽거든요. 오. 근데 그거를 다른 분들이 어려워한다는 거를 20살 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거 일반인들이 이걸 보고 이거를 유추를 못 하는구나라고 그거를 20살 때 깨달았어요. 이 차트를 보시고 다음에 뭐가 올지가 유추가 돼야 됩니다. 다음 도형이 뭐가 올지. 예, 그게 저한테는 차트가 도형으로 보인다. 예,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한올바이오 얘기를 네. 드렸어요. 나중에 뭐 그렇게 되나 보시고요.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도 편입이 뭐 몇백 원 차이로 안 됐지만 그 차트를 보시면은 뭐 상승을 하고 있던 모습인데 저는 요날 알았다는 거예요. 요날 차트가 요날. 전날 다음 도형을. 예. 그래서 제가 이날 우리 PD님한테도 이제 오늘부터 오르니까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알면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존재한다. 네. 요날이에요, 요날.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랐죠. 어. 그리고 효성중공업의 경우는 저는 일목에서 구름대를 진입하고 나서 보통 네. 일목 상승 이후 하락이 지지대가 18,300원 제가 제시한 가격까지 조정이 18만 네, 18만 8천원까지 옵니다. 영 하나 붙여주세요. 예, 18만 8천원이 오는데 네. 그 이후에 올 그림은요. 도형. 오, 예, 네. 급등이에요. 오, 정말요? 예, 급등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요 차트를 보고 급등이 뒤에 올 것을 유추해야 됩니다.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많은 이제 분들이. 다음번에는 예, 이제 여기서. 다음 도형이 무엇이냐 예.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음에 급등이 나와요. 이게 나왔죠? 오늘은 윗거리 걸었는데 이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28만 원까지는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 이날 28만 원까지 올라갑니다라고 적어드렸어요. 오늘 24만 원까지 장중에 했는데 28만 원까지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목표가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1차 목표가는 이미 달성이 되었고요. 네. 2차 목표가 얼마죠? 여기 차트에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까지 상향 조정할까요? 효성중공업은 네. 2차 목표가 27만 원으로. 27만 원. 예, 28만 원까지는 가는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27만 원으로. 아까는 공격적으로 하신다고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근데 이건 공격적으로 저는 안 조금만 빼고 더 보수적으로? 2차 목표가까지 늘린다. 예. 이렇게 보시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또 급등할 종목들을 자꾸 계속 가져와야죠. 이걸 빨리빨리 이제 괜히 10,000원 차이로 안 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효성중공업 27만 원이죠. 27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하는 걸로 또 전략 수정해 주셨습니다. 효성중공업 또 어떻게 다음에 나올 도형을 또 예측해 주셨는데 미리 알고 어떤 종목이 오를지 또 정말 촉이 좋게 잡아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말은즉슨 시장의 흐름을 정말 잘 읽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이 대시세의 시작점일지 아니면 하락점일지 읽어주시는 분이라는 건 정말 주도주의 감별사 이만한 분이 없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이분과 또 포트폴리오 전략 꾸려 가신다면 45% 넘는 포트폴리오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꼭 함께 저희 방송 꾸려 가시면서 전략적인 부분도 챙겨보시고 노란톡방 안에서는 시장 흐름 장중에 계속해서 바뀔 때 나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되시잖아요. 그런 흐름 계속해서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 챙겨볼게요. 본격적으로 또 신규 종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지금 신규 종목 리뷰를 전에 한 개 좀 남았는데. 하나 더 해볼까요? 예. 어떤 거 해보고 싶으세요? 요 코덱스 1번 탑 픽스 100 요거 묻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뭐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홀딩 전략인데요. 중요한 거는 잘 올라가고 있죠. 어제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뭐 거의 신고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일본 증시가 많이 오를 겁니다. 일본 증시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문제는 환율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게 수익률이 떨어져요. 일본 증시보다 덜 올라가요. 환율 그 때문에. 부분을 챙겨야 되는군요. 나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이것은 더 올라간다. 홀딩 전략이다.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어쨌건 우리가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 노후를 좀 편하게 보내실 분들은 요 1번 톱픽스를 좀 사두시면은 뭐 1년에 뭐 7, 8%라도 적정하게 10%라도 수익을 내실 거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시청하고 있는 분들께 그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또 이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잡아주셨습니다. 홀딩 전략 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신규 전략 많은 분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멘토님 어떤 종목으로 신규 편입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 종목은 반도체 장비인데요. 반도체 장비에서 오랜만에 반도체 장비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좋게 보는 게 두 가지가 딱 두 개가 세 개의 종목이 있어요. 하나 하나는 늘어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론. 제가 첫 방송에서
하나마이크론 수익률을 공개했던 게 첫 방송입니다. 근데 지금 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하이닉스를 좋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종목명은 하나마이크론이고요. 자, 반도체 사업에서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지금이라도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20배 레버리지 뭐 이틀 만에 100% 수익이 났으니까 노란톡방에 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아셔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한국은 GPU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떨어지긴 하지만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에 또 납품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경우 미세화가 됩니다. 앞으로도 미세화가 되고 딥적화가 될수록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전공정에서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없고 후공정에서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된다면 후공정 업체가 실적이 많이 나겠죠. 그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인데 하나마이크론은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수가를 좀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4,500원에 깔아놓겠고요. 지금 가격보다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안 잡히고 날아가면은 어쩔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27,500원, 손절가는 23,500원으로 잡는데요. 자, 좀 깔아놓는 이유가 있어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주봉에서 이 타점이 이 동그라미 친 이 주봉입니다. 주봉. 여기서 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그냥 올라가면은 저는 매수가 안 돼서 수익이 안 나겠지만 다시 내려왔을 경우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 자리 가격에서 저는 온다면은 저는 99%의 확률로 수익 날 자신이 있으니까 요 자리까지 기다려보는 전략 시청자분들도 요 관심주로 하나마이크론 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 하나마이크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로 꼽아 주셨는데요. 매수가 24,500원, 목표가 27,500원, 또 손절가 23,500원까지 잡아 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 장비주 들고 와 주셨는데 엔비디아도 계속 강조를 해 주셨고 그리고 이 엔비디아 이후에 엔비디아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그 밸류체인 종목 중에서 또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로 효성중공업 지난주에 말씀해 주시고서는 정말 많은 수익 담아주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오늘은 또 새로운 아이디어 주십니다.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하나마이크론 어떤 수익 내주실지 또 계속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께서 우리 방송 중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 더 세세하게 무료 공개 방송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로 풀어주실 건가요? 네, 원래는 오늘 방송 이후에 좀 하려고 했는데 또 퇴근하는 분들도 많고 좀 우리 회사에서 이제 굉장히 장중방송, 장중방송으로 사려 깊은 방송인데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녁 방송이 없고요. 내일 아침에 오전 9시에 네.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 노란톡에 오시면 그 링크 알려드리겠고요. 뭐 쉬운 방법은 우리 팍스탁이죠, 팍스탁. 요 홈페이지에서 제 방송을 아침에 열어놓으니까요. 지금 제가 저는 이제 많은 분들께 이런 거 사면은 돈 법니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필요해 왔고 저는 그런 종목들을 여기에 담았고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 맞아갈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 주식 하는 우리 주린이 분들 처음에 큰 돈으로 패배를 맛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잃지 마시고 주식은 이제 그런 패배하는 경험이 몇 번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 돈으로 하면 아쉽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좋은 스승과 멘토를 찾는 것도 좋은 스승과 멘토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신 것도 실력이시다. 그런 실력을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멘토님의 노하우를 가져갈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도 꼭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